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이 책은 지능보다 행동이 돈 관리의 핵심이며 감정과 습관이 부와 실패를 가른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두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분으로 자격부 주유소 직원이고, 리처드 퍼스코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MBA를 마치고 메릴 린치 중역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적은 돈을 저축하고 우량주에 투자해서 오래 기다렸더니 복리 효과로 8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독지가로 변신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반면 리처드 퍼스코는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대저택을 구매하고 사치를 하고 큰 부채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결국에는 파산을 하고 수입이 거의 없는 이 두 가지 인물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금융은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좌우된다.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도 행동이나 태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금융은 사람 행동에 따라 다르고 내 행동은 합리적일지 모르나 남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것은 행동이나 심리의 확대경으로, 금융위기는 어떤 아는 것,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나 역사의 렌즈로 이해해야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각자 다른 행동과 심리에 따라 움직이며 돈을 통해서 인간 행동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돈에 대한 관점과 결정이 각자의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며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실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험이 관점을 형성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점은 각자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포나 불확실성은 간접 지식, 공부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직접 경험한 것에 따라서 겪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세대나 성인기 초기 경험의 영향에 따르는데요. 위험 선호도는 이러한 초기 경험, 개인 경험에 좌우됩니다. 남의 행동이 미친 짓 같아도 그 삶의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초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행운과 리스크는 인생의 결과에 함께 작용하며 모든 성공과 실패는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극단적인 사례보다 전체 패턴을 보고 자신과 타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행운과 리스크는 같은 뿌리입니다. 어떤 결과는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운이나 리스크는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겉보기만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예로 빌 게이츠와 켄트 에번스라는 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개인 노력 외에 다양한 힘이 작용하고, 행운과 리스크는 길게 봐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단순화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외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를 칭찬하고 비난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공이 노력, 모든 실패가 게으름 때문은 아닙니다.
극단적 사례보다 큰 패턴에 주목해야 하고 실패 시에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충분함을 모르는 충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충분함, 멈출 목표와 만족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부의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장기간에 걸친 복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빙하기 교훈은 지구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 빙하기는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 녹지 않은 눈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였다라는 예를 들면서 어마어마한 결과는 반드시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성장이나 변화가 누적되어 비상한 결과, 즉 복리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성견지명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90이 넘은 지금까지 복리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부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꽤 괜찮은 수익률과 복리의 힘에서 나온다. 복리는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 과소평가되기 쉽지만 꾸준함과 기다림이 최고의 투자 전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에서는 부자가 되는 법은 검소함과 편집증이 필요한데 돈 벌기와 돈 지키기의 논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금전적 성공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고 파산을 피할 수 있으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현금과 안전마진이 위기를 견디는 힘이 되고 빚이나 과도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 실패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낙관, 단기적인 경계, 즉 장기적 낙관에 따른 검소함, 단기적으로 경계, 여기에는 편집증,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생존하고 유지되는 것이 진짜 부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부분에서는 3명의 금융투자를 1900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했을 때 이 세 사람, 수저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달 꾸준히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짐은 침체기엔 투자 중단, 현금 보유했을 때, 톰은 침체 시작 6개월 후에 매도했을 때, 회복 후 6개월 후에 재투자했을 때, 결과를 보면 경기 침체임에도 매달 꾸준히 투자한 수전이 거의 탁월하게 2배 이상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 침체에도 꾸준한 투자만이 롱테일 효과와 장기적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성공하는 것은 평온한 시기보다 위기 공포의 순간에 대응이 결정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정의는 부는 사지 않은 차, 사지 않은 다이아, 안 찬 시계, 포기한 옷, 거절한 1등석, 보이지 않는, 소비하지 않는 금전적 자산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부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소비로 바꾸지 않은 돈 자체입니다. 부자처럼 느끼는 길은 근사한 소비를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지출이 많아집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만 쓰고 빚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과소비는 부자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진짜 부는 아니고 절제된 소비는 부를 축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웰시와 리치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산 부자는 쓰지 않는 소득, 이로 인한 선택권, 유연성을 가지는 보이지 않는 부이고, 소비 부자 리치는 눈에 보이는 지출입니다.
따라서 부의 진짜 가치는 미래의 더 큰 선택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의 축적이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장은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를 축적하는 것은 소득이나 수익률을 높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저축과 검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필요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조절 가능합니다. 과시 본능과의 싸움, 요것 때문에 저축이 어려운데 겸손하고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 이런 삶의 방식이 저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축은 자존심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비교를 줄이는 데서 검소함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능이라는 것은 연결된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쟁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유연성, 그 다음은 소통, 공감 등의 소프트 스킬입니다. 자동화, 지능 경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소프트 스킬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장도 스킵하도록 하고요. 12장 뿌리 효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의존해서 이례적 꼬리 사건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빙하기의 눈덩이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의외로 이러한 소수의 예외적 사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래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언제든지 예측 불허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3장에서 안전마진을 충분히 가져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 안전마진의 목적을 예측을 불필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의 예산에 대해서는 베팅 금액의 100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00배만큼의 어떤 현금이나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고 100분의 1만큼의 금액만 베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쓰게 되면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파산 후에 재참여가 불가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따릅니다. 자산을 분할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단일 실패점, 부러질 수 있는 단일한 것에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14장도 넘어가기로 하고요. 보이지 않는 가격표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 이것은 벌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수료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견디는 것이 결국에는 고수익에 대한 입장료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투자의 가격은 감정적으로 치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장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서는 투자의 시작점, 시간 계획을 세울 때 내가 30년 혹은 10년 혹은 1년 혹은 데이 트레이딩 이것 중에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이 두 투자자 간의
어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 지배자는 장기 규칙을 무시하고 장기 투자자는 계속해서 상승했을 때 단기 신호를 수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거품이 생기는 원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도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돈의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19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종합장처럼 정리를 하고 있고, 20장에서는 저자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천 행동과 실제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정답은 결국에 없는 것이고, 경제적인 목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독립성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은 요구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자유롭게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고, 은퇴하다가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환 능력을 가지는 것, 독립성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투자의 목표입니다. 주식을 굉장히 장기간 이분은 인덱스 펀드를 장기간 가지고 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도하면 복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비용 인덱스를 정기 투자하는데 이것을 장기간으로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전략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 목표는 독립성,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서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것, 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돈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1900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스페셜 브록, 나의 아이들을 위한 금융 조언은 정리하진 않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종합장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스토리,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 에서 투자는 정의가 마치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한번 백신을 맞아 놓으면 변이 없이 평생 가는데, 독감은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유가 변이 때문입니다. 솔루션은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빗대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늘려야 하지만 어떤 것이 맞아떨어질지도 모른다. 이 전망은 계속해서 낮춰야 됩니다. 투자 연구는 결국에는 사람 연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곱씹어서 쭉 읽으면 좋은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의 원페이지 북을 마칩니다.